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네요. 오늘은 한번 혈자리하고 핵심 포인트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보통 혈자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361개 경혈이라 그러는데 보게 되면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보통 뭐 노궁혈이라 그러면 탄발지, 흉통 이렇게 돼 있는데 네이버를 찾아봐도 그곳에 뭐 어디가 좋다 이렇게만 돼 있지 정확한 과학적 근거로 거길 눌렀을 때 정확히 어디가 움직이고 어디가 반응하는지에 대해선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이곳저곳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을 가게 되면 누구는 치료가 되고 누구는 치료가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허리가 왼쪽이 아픈데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인적인 치료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맞겠지만 그분마다 이제 원인이 틀리니까 뭐 좌측으로 균형이 틀어졌든 우측으로 균형이 틀어졌든 다 틀리겠죠. 합곡혈만 해도 합곡이 보자. 곡지만 봐도 되겠다. 곡지 28페이지. 이 곡지열만 봐도 이제 곡지열에는 보면은 눈에 관한 병, 피부병, 일절, 두안경, 상지의 병. 이 피부병 일절이라는 거는 이 곡지열은 심장에 해당해요. 정확히 신경절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병에만 쓸 수가 있다.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한 그게 없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합곡혈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어디 자리가 되냐. 그래 합곡에는 병명에 대해서 어디가 좋아진다, 어디가 좋다 돼 있지만 제가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어디가 좋아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우측 서해부 쪽에서 반응이 돼요. 그리고 우측 팔에 그 겨드랑이 쪽에 같이 풀려요. 그게 이쪽에선 반대겠죠? 이쪽 겨드랑이랑 서해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 서해부가 되죠.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몸 안쪽이 되고 이렇게 되면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곡혈 하나만 봐도 합곡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이 침의 방향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이렇게 놓으면 어깨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방향이 되면 다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합곡혈이 될 수 있어요. 여기도 합곡혈이지만 여기도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자리예요. 이렇게 놓느냐에 또 방향이 틀려지고 여기도 경추인데 이렇게 머리라 그랬잖아요. 경추인데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 또 방향이 틀려져요. 또 직선 방향으로 놓냐. 근데 거의 대부분 직선 방향으로 침을 놓잖아요. 깊이에 신경 쓰고. 경련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자, 오늘 무릎 통증 하나만 이제 봅시다.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 보통 요게 다리라 그랬잖아요. 이쪽도 똑같이 다리고, 무릎 만약에 예를 들어 왼쪽 무릎 앞쪽 슬개골 쪽에 통증이 생겼다. 그랬을 경우는 여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왼쪽 다리, 여기 두 군데, 여기 스티커로 붙여드릴게요. 잘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통증이 왼쪽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오른쪽 엄지에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 엄지. 여기 떨어졌다.
스티커가 잘 떨어지네요. 여기 요렇게 놓고 요렇게 왼쪽 무릎 앞쪽이 아플 때예요. 그래도 안 사라졌다. 그럴 때는 골반이 틀어지고 고관절이 틀어져서 그래요. 여기까지는 볼펜으로 표시하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보이시죠? 왼손으로 그려서 삐뚤빼뚤해요. 왼쪽 무릎 앞쪽이 아플 때예요.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고관절 문제예요. 그러면 고관절은 여기 요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립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자는 자궁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엔 장요근의 문제겠죠. 그러면 왼쪽에 요 라인 요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척추의 문제겠죠. 다리는 척추가 다스리니까 척추로 가는 거예요. 척추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위장이랑 간의 문제예요. 잠깐만요. 이 좀 틀리고 지우고 왼쪽이기 때문에 위장을 해주셔야 돼요. 위장이 다리랑 무슨 관련이 있냐? 위장이 수축하면 전체 근막이 딸려와요. 다리에도 물론 하중이 가겠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목으로 가는 거예요. 요 자리예요. 여기가 갑상선 자리이기도 하지만 목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이결 눌렀을 때 왜 다리에 또 다리가 힘이 들어오고 좋아지냐? 이 접히는 곳이 어디예요? 같은 곳은 같은 모양을 한다 그랬죠. 무릎과 똑같잖아요. 발가락, 손가락 같은 곳이잖아요. 오금이잖아요. 다리에서는 오금에 해당돼요.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발목을 또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디냐? 여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무릎은 완벽히 해결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반대다리를 치료해 주셔야 돼요. 반대다리 어디를 치료해 주시냐면, 자, 여기서 여기를 치료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지압을 어떻게 하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가스가 차도 똑같아요. 위장이 가스가 차도 똑같이 그래요. 자, 이제 지압을 여기는 이렇게 좌우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로 강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는 꼭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꼭 이렇게 꼭. 요거는 전립선이 안 좋을 때도 써요. 자궁 문제, 뭐 생리 문제, 하열, 뭐 그렇게 여자분들이나 생식기 질환이 생겼을 때 소금물 드시고 여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꾹 누른 상태에서 방향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꾹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여기는 누른 상태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꼭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여기도 꾹 눌러서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꾹 눌러서 바깥쪽으로, 꾹 눌러서 바깥쪽으로, 똑같이 좌우로, 똑같이 좌우로, 똑같이 좌우로, 이건 좌우로 똑같이. 여기다 하나 더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하나 더 이렇게. 이게 다 될 수 없는 상황이 일단은 제가 알려드려도 사람마다 다 아픈 곳이 틀리잖아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무릎 통증이 왔는지, 뭐 옛날에 다친 사고로 왔는지, 허리 때문에 왔는지, 목이 틀어져서 왔는지 다 원인이 다양해요. 오금이 아플지, 종아리 밑쪽이 아픈지, 위쪽이 아픈지, 바깥쪽이 아픈지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래서 보기 전에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아픈데 반대를 지압해주면 더 아파져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막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참 이게 설명 드리려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참 요 허리는 우측 엉치 위가 아플 때만 눌러야 돼요. 중간이 아플 때는 여기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찍었을 때는 왼쪽 엉치 위쪽 바로 위쪽이 아플 때는 여기가 해당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 쪽에 가까워지면 또 틀려져요. 그리고 또 그래도 무릎이 안 날 경우는 또 꼬리뼈도 잡아줘야 돼요. 청골이 틀어짐에 따라서 또 허리가 틀어지기 때문에 발시림, 뭐 발가락에 관계되는 거는 거의 청골, 미골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복잡하죠. 그래서 원인 치유가 복잡한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그냥 허리에다가 뭐 리도카인이나 스테로이드 계열 주사를 놓으면은 금방 좋아지는데, 문제는 원인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치료하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발병해요. 이렇게 무릎 하나만 봐도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그 허리를 치료했을 때도 그 허리만 이렇게 딱 봤을까? 그것만 치유된다고 완전히 완치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길게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아파져요. 왜? 근육 조직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뼈가 틀어진 게 아니고 근육이 잡아 당기기 때문에 뼈가 거기에 딸려오면서 틀어지는 거예요. 이 틀었을 때는 게 뼈가 원체적으로 먼저 틀어지는 건 없어요. 근육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근육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한쪽은 긴장이 되고 한쪽은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 또 생활하다 보면 이완된 쪽이 다시 긴장이 되고 다시 이완된 쪽이 긴장이 되고 긴장된 쪽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데 어느 날 한쪽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계속 이완이 계속 긴장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지. 한쪽으로 점점 뼈가 틀어지면서 디스크가 오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저는 퇴행성이라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0% 무릎 관절 연골도 100% 재생이 되고요. 이제 의학계에서는 왜 재생이 안 되냐면 똑같은 얘기를 맨날 반복하는데, 무릎이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좁아져서 균형이 깨져서 한쪽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이 연골이 이 안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 좁아진 연골 이유는 근육이 수축이 돼서 긴장이 되니까 이렇게 수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쪽을 이완시키면 다시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면 벌어진 틈새로 연골이 서서히 자라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조차도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여기를 강제로 절단을 하든가 아니면 이곳에 주사를 놓던가 뭐 윤활제 주사를 놓던 뼈 주사를 놓던 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예전처럼 막 무릎을 이만큼 째가지고 막 뭐 뼈를 자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그나마 예전 어르신, 동네 어르신만 봐도
무릎을 6번 수술하셨대요. 무릎의 부위 보면 상처 부위가 이만큼 길어요. 돌아가면서 6번인가 8번을 수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원인 치유가 안 된 거죠. 원래 잘못은 이쪽 무릎이 원래 아팠던 건데 시술은 수술은 이쪽 무릎을 해요. 오른쪽 무릎을. 그러니까 이거 수술해서 이쪽 무릎은 괜찮아졌는데 반대로 1년이 지나니까 이쪽 무릎이 또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원인 제공자인데 반대로 수술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